사도 선수는 다시 한번 무덤을 꺼내 들었고 이거 좋아요. 막혔다. 프린스 지금 정신 못 차리죠? 그렇습니다. 당황해요. 지금 프레어졌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끝내러 들어가죠 지금. 어그로 위로 그렇죠. 좋고요. 돈까지 됐다. 이거 깔았어요. 됐어요. 사고 직전이에요. 됐어. 갑니다. 마지막 4강 진출 티켓을 거머쥡니다. 클래시 로얄을 사사시 분석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쓰리크라운쇼의 박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리크라운의 윤길라입니다. 지난 방송 와일드카드전에서 대한민국 샌드박스가 승리 따내고 와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샌드박스가 1매치와 3매치에서 이제 파브 게이밍과 카우스티어리 잡으면서 2승에 성공을 했죠. 역시 윤겔라다. 윤겔라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다. 샌드박스가 지금 바로 2등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근데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때 사도 선수가 너무 그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샌드박스 올라갈 거다 예상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리크라운쇼를 찾아주신 오성근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성길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클래시 로얄 리그 영어 해설을 맡고 계신 글로벌 슈퍼스타 체크남프 나영기 해설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해설 나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니까 너무 풍성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데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올라간 팀이 샌드박스예요. 샌드박스가 정말 달라진 경기라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샌드박스가 리그 도중에 워낙 좀 많이 맞았잖아요. 정말 많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성장한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서 또 쓰리크라운 경기를 좀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쓰리크라운 경기는 샌드박스와 카우스티어리의 마지막 킹 오브 더 힐의 사도 선수 대 벤저리대 선수의 경기를 뽑아봤습니다. 네, 심층무사 확인하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의 사도 선수와 카우스티어리 벤저리대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은 2대 0으로 사도 선수의 완패였는데요. 두 선수는 3세트 킹 오브 더 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앞선 두 게임 모두 로얄 자이언트 덱으로 완패한 사도 선수는 킹 오브 더 힐에서는 무덤 덱으로 JTB 선수를 꺾고 기세를 몰아 벤저리대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무덤 덱을 꺼내 들었는데요. 반면 매 경기마다 다른 덱을 선보였던 벤저리대 선수는 이번에는 잣상프 덱을 사용했습니다. 벤저리대 선수의 프린스가 출발하자 사도 선수는 바로 무덤을 꺼냈고 프린스가 방황하는 사이 벤저리대 선수의 우측타워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벤저리대 선수의 반격에 사도 선수의 타워 체력도 1076까지 떨어졌지만 해골 무덤과 바바리안 톡으로 수비를 성공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5초가 남은 상황, 프린스가 타워를 지나갈 때 사도 선수는 또다시 무덤을 꺼내 들었고 동마법을 추가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로 샌드박스는 와일드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벤저리대 선수에게 2세트 경기에서 0대2로 패할 때 로얄 자이언트를 보고 나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성근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계속해서 같은 덱을 사용하는 거, 특히나 본인이 랭크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던 게임을 시합에서도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는 본인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팀원들이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기는 했지만 자신감은 제가 굉장히 칭찬할 만했었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글로벌 여론 쪽은 이 사도 선수의 이 플레이에 좀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쪽은 확실히 똑같은 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안 좋다라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카드 몇 개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은 덱이구나 라는 걸 읽고 어떤 카드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쉽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킹 오브 더 힐에 어떻게 사용해서 바꿔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나중에는. 개인전에서 어쨌든 벤저리대 선수에게 좀 2대 0으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좀 지면서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어도 비난이 있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왜 하필 똑같은 덱만 썼냐. 그 이유 때문에 이게 킹 오브 더 힐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 선수 역시 어린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간땡이가 좀 간땡이 괜찮아요. 간땡이 뭐 어때서 간땡이가 좀 이제 자신감이 있구나. 간의 덩어리가 괜찮아요. 그렇죠. 간이 역시 튼튼하구나. 그렇죠.
저희 오성균 해설위원이 한국이 그 2대2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도 선수가 2대2에서 이기고 거기다 1대1에서도 이겼잖아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이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샌드박스의 강력한 점은 정말 여러 가지 조합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다양한 조합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팀 내에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사도 선수가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확실히 하기도 했었고요. 나영기 해설위원 좀 표정을 봤을 때는 이제 한국팀 샌드박스에 좀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땐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두 팀은 9승 5패씩이고 샌드박스는 5승 9패로 시작했는데 네. 결과를 이렇게 열어보고 나니까 샌드박스가 훨씬 더 강하다. 근데 2대0으로 바로바로 이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 쪽에서는 샌드박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저번 시즌에 뭐 포너스에 비하면은 아직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샌드박스가 정규 시즌에 좀 타부게이밍과 카우스티어리에게 힘없이 무너진 모습만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이 아니고 거의 솔직히 좀 많이 네. 힘들겠다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가장 큰 점이 이제 2대2가 달라진 게 정말 크지 않았을까. 한국팀이 항상 불리하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달라지면서 개인전에서 지더라도 네. 킹 오브 힐까지 가면서도 뭔가 자신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좀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4강에서 샌드박스와 킹존 드래곤 X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해설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딱 봤을 때 한 팀 딱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킹존입니다. 저는. 예. 저는 샌드박스 저는 꼽겠습니다. 샌드박스예요? 저는 샌드박스예요. 와, 킹존과 샌드박스. 웜업되어 있는 상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 와일드카드가 굉장히 좋은 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샌드박스의 우위를 좀 점치는 편이고요. 킹존이 아무래도 2대2가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1대1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1대1만 잘해도 킹 오브 더 힐로 가서 1대1에서 이기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킹존이고 샌드박스고 그럼 위대한 해설위원 승부 예측이신 윤겔라의 시각은요? 솔직히 샌드박스가 올라갔으면은 왜냐면 네. 뭐 솔직히 그 학연, 지연, 인맥.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래도 뭐 샌드박스 네. 네. 근데 킹존도 이제 친한 분들이 있어서 냉철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킹존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이유가 왜냐면 그 재밌다. 마지막 그 역시. 지역 디비전에서 킹존이 2대0으로 샌드박스 잡았거든요. 네. 그게 조금 이어져서 킹존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요 이제 다음 회차 방송 시즌2의 파이널 방송에서는 이 승부의 예측대로 되도록이면 이긴 팀, 승리팀을 직접 모셔다가 여기다가 이제 해설위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팩트체크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와, 이거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네, 만약 여기서 샌드박스 오면은 좀 난감하겠네요. 네, 그래도 뭐 그럼 반대쪽은 이제 포너스와 브랜 e스포츠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포너스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뭐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잘하는 팀들 보면은 에이스 선수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그게 2대1뿐만이 아니라 1대1을 어느 정도 캐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두세 명씩 포진되어 있는 팀들이 결국에는 정말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너스 스포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포너스가 아무래도 브랜을 꺾고 결승전은 적어도 일단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네. 예상을 해봅니다. 일본 하면 또 오성균 해설위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소데스네. 네. 특히 일본에 있는 해설자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총 4개 팀을 다 통틀어 봤을 때 텐가 선수가 단연 최고입니다. 미카모요가 아시아 최강 이걸 넘어서 네. 포너스는 텐가시 있기 때문에 4강까지 무난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포너스 스포츠는 1대1은 당연히 다들 잘하지만 2대2의 막강한 점으로 저는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랜은요? 브랜은 우선은 2대2가 우선 안정적이고요. 1대2가 마롱지피 선수 어차피 보이잖아요. 딱.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 네. 저격이 가능하다. 그쵸. 예. 마롱지피 선수 혹시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올 선수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마농지피가 혹시라도 1대1에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포너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저는 브랜 e스포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포너스에게 막 압도적으로 2대0으로 진다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근데 한 가지가 기량이 예. 낮아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이 팀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나오는 선수들이 저격밴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패치가 있잖아요. 또 패치 이후에 얼마나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저격밴을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 경기 결과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패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녹화하는 지금 오늘 날짜에 이제 패치가 된다는 소식이 좀 그쵸. 전해졌거든요.
결승전은 또 패치 버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영기 해설위원이 진짜 패치 도사예요. 거의 패치가 나오면 거의 외우다시피 해갖고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패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는 카드들, 특히 로얄 고스트나 로얄 호그 정말 많이 쓰이는 두 카드인데 둘 다 굉장히 꽤 큰 너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영향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투표를 했죠. 아처나 다트 고블린 어느 게 더 버프가 필요한가. 근데 결국에는 다트 고블린이 이겨가지고 조금 강한 버프를 받게 됐어요. 네. 다트 고블린도 어느 정도 결승전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수들이 이 패치에 좀 적응을 해서 4강전과 결승전을 좀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치진들의 이 두뇌 싸움 결국 저는 이거에서 어느 정도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여기서 저희가 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4강에서 올라간 대한민국 팀이 결승전에서 해외팀을 꺾고 여기서 아시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 챔피언십에 가는 그런 상상을 좀 한번 해봐요. 월챔에 갔을 때 해외팀들 강력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있나요? 지역마다 하나씩 뽑자면 네. 일단 북미는 이모탈스가 정말 잘해요. 오. 이모탈스 정말 잘하고 근데 북미도 잘하긴 하는데 유럽에 쾌소라는 팀이 있는데 네. 이 팀은 모든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와. 너무 잘하는 팀이라서 과연 이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고요. 네. 중국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도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바라는 팀이 워낙 강력해요. 클랜으로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 파이널 때 노바 소속으로 활동했었던 선수가 절반 이상이었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전 세계 그 클래시 로얄 e스포츠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팀이 사실 노바인데 데이터를 제가 조금 봤는데 뭐 승률이 90% 이상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퀘서와 노바의 월드 파이널로 따지면 네. 이 양강 체제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와 또 아시아 쪽의 그 덱 부분에서도 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메타가 돌고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덱이 쓰이긴 하는데 확실히 아시아에서는 조금 골렘이나 자이언트, 더블 프린스 같은 덱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은 조금 낮은 엘릭서, 순환이 쉽게 되는 자기 실력으로 어느 정도 일단 방어를 먼저 커버한 다음에 조그만한 엘릭서 차이로 그 이득을 챙기면서 네. 게임을 이기는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국적이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임모탈과 한국 팀이 혹시라도 월드 파이널 결승에서 붙으면 누구를 응원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실? 궁금하죠. 저는 당연히 한국팀 응원합니다. 왜요? 아, 미국인인데 미국인이지만 꼭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비자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국 팀을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와 킹존 드래곤 X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선배로서 형으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때까지 준비했던 거 여과 없이 보여주고 절대 떨지 말고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게. 이 스테이지 올라가서 떨지 않고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재밌는 게임을 한번 즐기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기세요. 이겨야 기억에 남습니다. 지면요 잊혀져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베이스 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조건 우승해서 월챔 올라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세요. 그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그게 트렌드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시아 네. 이번에 이겨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성장한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기대는 해도 좋은데 확실히 네. 저기요 네. 저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좀 영어로 욕해. I love you. 네.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 시즌2의 파이널 방송이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나영기, 오성균 해설위원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